경희대학교 2023학년도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에 대해서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형명은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전형 1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이고요.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은 전경대학의 경우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로 정원 내로 1명, 정원 외로 119명을 선발합니다. 계열은 인문계열이고요. 서울 캠퍼스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크게 4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공통 조건이기는 하지만 각각의 직업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원자. 두 번째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원자. 세 번째는 특성화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지원자. 네 번째는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제공된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수학능력시험의 최저학력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일 입학일 기준으로 재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총 재직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일수로 계산을 했을 때 정확하게 109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일용근로 고용 산재보험 가입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상용근로 고용 산재보험 가입기간만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산업체의 범위는 아래 지금 해당되는 화면에 나가는 그런 지원 자격을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형 방법입니다. 서류평가 성적 70%, 학생부 교과 성적 30% 합산해서 총 1000점 만점으로 합산이 됩니다. 2022학년도 전년도의 경우에는 1단계를 서류평가 100%로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 1단계 성적 70%를 가져오고 면접평가가 30% 합산된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2023학년도에는 서류평가 70에 학생부 교과 성적 30%로 다단계 전형이 아닌 일괄 합산 전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면접평가가 없어졌다는 것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네. 전형 일정입니다. 전형 일정은 9월 13일 화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4일간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고요. 자기소개서 입력 기간은 19일 월요일 5시까지입니다. 서류 제출 또한 같은 기간이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23일 수요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원서 접수 기간과 자기소개서의 입력 기간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입니다. 크게 요약본을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 자기소개서는 전체 지원자분이 모두 다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원서 접수 사이트에 저장만 하면 되고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두 번째로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도 전체 지원자가 모두 다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자료이고요.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2015년 2월 이후 졸업자들은 온라인 동의만 해주시면 별도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블라인드를 처리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자분들은 온라인 동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동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 2월 및 그 이전 졸업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동의가 되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우편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한 부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블라인드 처리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원서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따가 제가 추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을 한 경우나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국가보훈 대상자의 같은 경우에는요. 주민등록표 초본이라던가 환불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해당자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 서류는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 실적의 경우에는 선택사항으로 모두 다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출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라고 하는 거는 2년 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되는 전체 전형에 대해서 서류를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블라인드에 해당되는 부분은 화면 하단부에 제시된 것처럼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지원자분의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성별, 그다음에 검정고시 합격이라던가 합격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가 해당이 될 거고요. 출신 고등학교 정보도 해당이 됩니다. 고등학교 이름, 그다음에 학번, 국외고 경우에는 개인 번호 다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에 학교 상징을 하는 마크라던가 학교 이니셜, 학교 번호, 학교 주소 등 고등학교로 알 수 있는 정보 또한 모두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출하실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자격 서류에 이제 거의 지원자분들이 모두 다 제출해 주셔야 되는 필수 서류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화면에 안내드린 것과 같이 산재 고용보험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및 단체의 경우에는 제출한 서류가 간단합니다. 산재 또는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근로자용으로 한부 원본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은 재직기간 3년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어떤 명칭과 자격의 취득일, 상실일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런 지금 사업체 이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그다음에 사립학교, 별정 우체국 등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 우체국 직원연금 가입 대상 기관의 재직자들은요,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재직증명서, 즉 경력기간 3년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경력증명서 한 부와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를 한 부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재직한 3년의 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역병으로 의무복무 전역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한 부가 추가로 필요한데요. 이때 병역사항이 포함이 돼서 이때도 그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간이 표시가 되도록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역병으로 의무복무를 하고 계신 지원자분들도요. 전역 예정 확인 증명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되 병역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해당자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만 제출해 주시는 서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데 직업교육 훈련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서 1년 이상 이수를 한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한 지원자의 분에 한해서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 학년의 출결 상황 그리고 학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 그리고 원본 직인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2페이지로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특수화고조 재직자 전형으로 최종 등록한 지원자분들의 경우에는요. 본고 입학일, 즉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재직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서류를 최종 입학 전에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입학 원서 한 부와 해당 산업체별 제출 서류 각 한 부를 제출을 해주시는데요. 발급 기준일은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발급을 해서 저희가 그 입학일 기준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상실적에 대한 안내입니다. 수상실적은 모두 다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꼭 제출을 하기를 원하는 지원자분들에 한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졸업생의 대입전형용 고등학교 수상경영 확인서, 즉 PDF 파일을 제출하는 방법인데요. 간략하게 표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로 이동을 해서요. 사이트에서 해당 시도교육청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민원 메뉴에서 대입 전형용 고등학교 수상 경력 확인서라는 민원 사무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이때 이제 졸업생 본인의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고요.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본인의 수상 경력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학년별
학기별로 한 개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을 하셨기 때문에 한 학기당 한 개씩 최대 6개를 제출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필수 확인 사항을 체크하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수강 경력을 저장을 해주시고요. 선택한 수강 경력을 수정할 경우에는 다시 수정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과정이 다 끝나고 나신 다음에 발급 버튼을 눌러서 대입 전형 자료 수강 경력 확인서 PDF 파일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발급받으신 PDF 파일을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원서 접수 페이지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저희가 안내사항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30% 반영되는 방식인데요. 2015년 2월부터 현재 2020년 2월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을 산출하게 됩니다. 크게는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그리고 진로선택과목이 있는데요.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의 경우에는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 교과별 전체 과목, 그다음에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별 전체 과목, 그다음에 체육계열은 국어, 영어, 교과별 전체 과목에 해당되는 반영 과목을 토대로 반영을 하게 되고요. 석자 등급으로 기존에 저희가 계산했던 방식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0% 비중으로 차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 반영교과 전체 과목 이수단위 총합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하고 비율은 80%가 적용이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요.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 중 상위 3개 과목,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 중에 상위 3개 과목, 체육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예술, 체육 교과 중 상위 3개 과목 이렇게 반영이 되겠습니다. 반영 비율은 20%가 반영이 됩니다. 이때 성취평가 등급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학생부 반영 방법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상위 3개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지원자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3년간 진로선택 과목이 예를 들어서 6과목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6과목의 진로선택 과목의 등급이 AAA, BBC 이런 성취도를 받았다고 하면 이미 3과목이 A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만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지원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특수화고등학교 졸업을 한 경우에는 진로선택 과목이 아마 많이 개설이 되어 있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진로선택 과목이 하단부에 빨간색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데요. 계열별 반영교과의 진로선택 과목이 3개 미만인 경우에는 2개밖에 없다. 그럼 2개를 반영하는 거고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하나를 반영하게 됩니다. 근데 그마저도 없다라고 했을 때 진로선택 과목이 한 과목도 없는 경우에는 공통과목과 일반선택 과목을 100%로 반영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학교생활기록부가 반영이 됩니다. 반면 두 번째 2014년 2월 및 그 이전 고교 졸업자의 경우에는요. 비교 내신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표로 지금 제시된 것처럼 지원자가 취득한 서류평가 그 700점 만점이었잖아요. 7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학교생활기록부 점수로 환산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요. 서류평가 성적이 만약 630점이다 라고 했을 때 위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칸을 보게 되면 616에서 644 사이가 되잖아요. 그때 점수가 294점이 됩니다. 그래서 서류평가가 성적이 630점을 받게 되는 지원자분들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점수가 294점으로 환산을 해서 비교 내신 성적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의 평가 요소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경희대학교의 경우에도 4개의 평가 요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그다음에 인성, 발전 가능성 이 4개의 평가 요소를 보게 되고요. 비율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각각 30%, 인성과 발전 가능성이 각각 20%씩 반영이 됩니다. 학업 역량은
학업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학업에 대한 성취도, 학업에 대한 태도와 의지, 그리고 탐구력, 무언가 굉장히 좀 공부해보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는 학생을 뽑고 싶은 전형이다 보니까 학업에 대한 역량, 태도, 그다음에 탐구력 모두 다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전공 적합성은 이제 지원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이해 그리고 노력, 그 준비 정도를 파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 이제 지원자분이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에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된 과목들을 어떤 과목들을 이수를 했는지, 그리고 이 전공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동안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는지 등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전공을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전공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지 대학에 와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저희가 유익 있게 평가를 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인성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도덕성, 그다음에 형식성 이러한 평가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학에 와서는 혼자 공부할 수가 없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같이 소통하고 어떻게 나눔을 실천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인성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발전 가능성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좀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또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평가합니다. 자기주도성은 사실은 각각의 역량별로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다 골고루 다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얼마만큼 내가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리더십, 굉장히 좀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적극성과 또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역량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문제 해결력이라는 거는 내 주변에 불편한 문제들을 좀 인지하고 또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인지하고 그것을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한 의지들이 있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평가 요소 4가지를 모두 다 도루도루 갖추고 있는 학생을 선발하면 좋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학업 역량과 인성 부분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학업 역량이 좀 부족하지만 전공에 대한 애정, 열정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학생들도 선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평가 요소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고졸 재직자 전형의 경우 특별히 저희가 평가자로서 어떤 학생을 선발하고 싶은지 또 무엇이 궁금한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성고졸 재직자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똑같겠지요. 그래서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학업 역량은 무엇보다도 기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고요. 취업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한 3년 정도 이상, 그 이상 오랫동안 취업을 통해서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열심히 생활해 오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바쁜 일정 가운데서 본인이 꾸준히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왜 경희대학교의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인지 이어야만 하는지, 그런 학과를 내가 왜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어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동시에 학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는 그냥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 그런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입학 후 같은 맥락이에요. 입학 후에 야간 또는 주말 수업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수업에도 성실히 참여하면서 학업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직장 경력, 학업 여건, 통학 거리 이런 걸 동시에 고려해서 정말 우리 대학에 와서 잘 공부할 수 있는 지원자일까를 생각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성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뭐 다양한 그런 동료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이때 입학 후에도 어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굉장히 바람직한 사고를 가지고 잘 적응하고 잘 함께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을 토대로 현재 상황이나 수준보다는 훨씬 내가 좀 더 대학 공부를 통해서 졸업을 하고 나면 이런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잘 어필해 주실 수 있다면 그런 인재를 경희대는 선발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는 그런 전형과 조금과 다르게 취업과 관련된 경력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문항을 4가지로 구분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과 개인적인 자질이 무엇인지, 나의 성향, 재능에 대해서 기술하는 부분이 500자 이내로 기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고등학교 재학 중에 본인이 의미를 두고 했던 활동, 그게 뭐 학업이든 동아리든 리더십 활동이든 봉사활동이든 진로나 취미활동 등 여러분들이 그동안 의미를 두고 했었던 활동에 대해서 기재해 주시는 부분이 500자 이내로 작성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해당 학과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에 지원하게 된 동기,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우리 이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어떤 경험이나 활동, 그게는 자기 개발이나 직장에 대한 경력 등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천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천자로 작성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대학 입학 후에 일과 학습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같이 기재해 주는 부분이 천자, 총 3천자를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해서는 안 될 항목들에 대한 안내인데요. 많이들 보셨겠지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어에 대한 토익, 토플, 탭스라던가 중국어에 대한 뭐 HSK, 일본어 JPT 등등과 같은 공인어학 성적들은 일체 기재를 하실 수가 없고 점수 또한 기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수학, 과학, 외국어 관련된 지금 화면에 제시되는 나와 있는 그런 대회들이 있잖아요. 뭐 과학 올림피아드 대회라던가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 외국어 같은 경우는 영어 글쓰기 대회, 영어 말하기 대회도 일체 기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0점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추가적으로 학생부 위주 전형의 경우에는 그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것이 그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항목들, 즉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요, 작성하실 수 없고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그런 활동에 대해서도 작성이 제한이 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용 중에서 대부분 설명이 될 텐데요. 차번에 보면 부모의 친인척을 포함한 어떤 사회 경제적 지위, 즉 직종명, 직위명, 그다음에 직업명 이런 것들을 기재해 줄 수는 없는데요. 특수화구조 재직자 경우에 한해서 본인의 직종명, 직장명, 직위명 기재가 가능하다는 거, 그 부분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사, 자기소개서 적절성 검증 및 처리 절차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유사도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소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즉 유사도가 5% 이상 발생했을 때 문장으로 본다고 하면 한 4줄에서 한 5줄 정도 된다고 할까요? 요 정도 이상 만약 유사도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은 소명서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에 있는 그런 문구들을 작성한다거나 뭐 사교육 업체를 통해서 내 자소서를 컨설팅을 받았는데 여기 지금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과 또 저기 뭐 목포 지역에 있는 학생의 유사도가 동일하게 나왔다.
나왔다라고 한다면, 높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소명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교육 컨설팅을 받지 않고 또 본인 스스로 작성을 했다면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자기소개서는 본인 스스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많이 하는 질문이 작년도에 작성했던 자기소개서를 올해 작성 그대로 복사해서 써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작성한 거는 유사도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작성을 활용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입시 결과를 좀 보겠는데요. 특사고졸 재직자 전형 3개 학년도, 즉 2020학년도, 21학년도, 22학년도, 3개 학년도의 경쟁률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6대1, 뭐 7대1 이 정도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조금 경쟁률이 떨어져서 5.3대1, 5.5대1. 화면에서 파란색이 정원 내, 그다음에 회색이 정원 외입니다. 그러니까 정원 내는 한 명을 뽑기 때문에 조금 경쟁률이 좀 신경을 쓰이실 것 같고요. 보통 정원 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5.5대 1이었고 국제통상금융투자과만 떼서 봤을 때는 정원 외 기준으로 했을 때 2022학년도가 6.8대 1 정도 됐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는 경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수시 탭에 들어오시면 입시 결과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로 선택을 해서 정원 내 부분에 경쟁률, 2년치의 경쟁률, 그리고 2년치의 충원 합격, 거의 뭐 충원 합격이 돌질 않았었죠. 그리고 합격자의 평균 성적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원외의 경우에도 정원에는 조금 많이 돌아서 지금 충원율이 작년의 경우에는 88.2%, 그러니까 한 바퀴가 약간 안 돈 것 같아요. 119명을 모집했는데 예비 번호로 119명 이외에 1번부터 105번까지 나간 거니까요. 그 정도. 전년도는 83번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거 충원 합격률도 같이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성고졸 재직자 전형의 경우에는요. 합격자 내신 평균이 제시가 되지 않는데 사실 내신 평균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류평가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는 즉 학교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에 본인의 어떤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다면 크게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니까 여러분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1544-2828 1번을 누르셔서 입학처로 연결하시면 충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